여기 이렇게 다 새 아파트가 진짜로 다 올라간다면 요 주변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일시적이겠지만 분당 외곽 지역보다 가격이 좀 비쌀 것 같아요. 네, 이제부터 용인 수지 쪽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수지구 인구 치면은 한 37만 8천 명 정도 나오죠. 인구는 이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다가 이제 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연도별로 한번 볼까요? 네, 연도별로 보시면은 수지구 인구는 좀 정체 중인 게 보이시죠? 네,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줄곧 늘다가, 는다는 뜻은 좀 이렇게 공급이 좀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공급이 계속 되다가 이때부터는 정체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수지의 인구입니다. 용인시가 총 구가 3개잖아요. 그죠? 기흥구 있고요. 여기 있는 수지구 있고 처인구 있죠. 네, 기흥구가 인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수지, 그 다음 처인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인시 전체의 인구를 한번 볼까요? 용인시가 100만 넘어가고 이제 특례시 됐잖아요. 그죠? 네, 용인 특례시 됐죠. 네, 용인시가 다 합쳐서 107만 정도. 기흥구 인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43만. 네, 좀 많죠? 네. 수지구보다 한 6만 정도 많은 것 같아요. 처인구가 제일 적습니다. 처인구 인구는 한 26만. 처인구가 많이 적죠. 그러니까 처인구가 20만대, 수지구가 30만대, 기흥구가 40만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대략 얼마나 되나? 네, 이건 동별로 나온 건데 동별로 나온 것보다 뭐 시별로 요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이 이거 보면 좀 나오죠. 오늘은 이쪽을 위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뭐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수지구 위주로 볼 겁니다. 수지구 주변까지도 조금 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어쨌든 주는 수지구입니다. 수지구가 2270만원 평당가예요. 2200만원이면은 한 6, 7억 정도 8사 기준으로 6억대에서 7억대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수지구는 8사보다 대형이 좀 많아요. 아주 좀 특이하죠. 8사는 솔직히 오히려 별로 없고 여기 수지는 대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50평대, 60평대 흔하디 흔한 게 수지의 좀 특징이죠. 기흥구는 인구가 많은데 평당가는 수지구보다는 훨씬 싸요. 접근성 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기 분당에서 판교가 제일 좋은 데니까 판교에서 점점 떨어져 있을수록 더 싸진다. 수지구가 제일 가깝죠. 네, 분당이랑 제일 가깝고 솔직히 수지구는 어떤 의미에서는 분당 생활권의 하나일 수도 있어요. 네,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수지에 계신 분이 분당으로 출퇴근하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기흥구는 뭐 자체 일자리가 많으니까 여기에서 충당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처인구는 아직은 이렇다 할 일자리가 없지만 향후에 뭐 좀 많아지겠죠. 여기에 이렇게 뭐 300조 삼성전자 공장도 들어오고 하면 앞으로 좋아지겠죠. 시간은 좀 많이 걸립니다. 아마 착공 들어가는 것도 제 생각에 한 5년에서 10년 있어야 될 것 같고 정부에서도 다 만들어진 데 한 20년 얘기했으니까 실제로 다 되는 데는 한 30년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40대니까 70대 돼야 이게 다 입주될 것 같아요. 다 입주되기 전에도 계속 발전할 테니까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지, 기흥, 처인구 중에서 오늘은 수지구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지구에 동이 좀 여러 개 있죠. 그럼 요거의 평당가 수지에서 제일 비싼 동네는 어딜까? 뭐 이런 것부터 한번 볼게요. 솔직히 말하면 수지는 좀 고만고만한 편이에요. 분당도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수지도 좀 약간 고만고만한 느낌이다. 보시면 동천동, 풍덕천동 이런 데가 그래도 좀 신분당선 라인, 동천역 뭐 요런 신분당선 라인이 가까워서 가격이 평당가가 좀 높은 편이죠. 그리고 여기는 좀 작은 평수가 있어요. 작은 평수. 작은 평수는 평당가가 높잖아요. 그쵸? 평수로 나누니까 작은 평수가 많으면 평당가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평수가 좀 작아요. 중형, 그러니까 뭐 5구나 8사 뭐 이런 게 더 많고요. 여기 신봉동, 성복동 막 이런 데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막 50평대, 60평대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평당가가 싸다고 보시면 돼요. 동천동이나 풍덕천보다 신봉이나 성복이 못하냐?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쪽은 평수가 커서 아파트 가격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총액, 실제 거래 가격으로 놓고 보면 이쪽이 더 훨씬 비싼데 평수가 크니까요. 근데 여기는 좀 작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평당가가 올라갔다. 그냥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상현동 쪽에는 광교랑 가깝죠. 광교가 수원 쪽에도 광교가 있지만 이 상현동 쪽에도 광교가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이쪽이 제일 비싸죠. 어떻게 보면 광교 3,200만 원. 네, 평당가 비싸죠. 거의 한 10억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8사 기준으로 한 10억 정도. 여기는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죠. 네, 40단지. 40단지랑 여기 뭐 41단지, 42단지, 43단지인가?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광교가 동이 이렇게 다 이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또 이제 32단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쪽은 수지가 아니니까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광교도 일부 같이 보긴 할 텐데 수지를 중심으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지에서 학원가가 제일 잘 발달된 곳이 이 수지구청역 주변입니다. 여기 보시면 약간 좀 이렇게 빨간 거 보이시죠? 네, 여기는 상가가 되게 많아요. 상권이 상당히 발달해 있고 먹자거리도 많고 학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23개 뭐 이 정도면 엄청 많은 거거든요. 여기가 되게 거대합니다. 상당히 거대한 학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트라는 학원이 있는데 네, 여기가 상당히 큰 학원이죠. 요즘엔 지트가 몇 명 정도 되죠? 한 1, 2천 명 되지 않나요? 한 2천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상당히 큰 학원입니다. 그리고 예전엔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보니까 이제 재건축 딱지가 좀 많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수지구청역을 주변으로 해서 여기 뭐 동보, 현대, 뭐 한국, 삼성일차, 건영, 동문 뭐 요런데 막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게 딱지가 엄청 많이 붙었죠. 딱지가 붙긴 했는데 분당이 더 빨리 되지 않을까요? 네, 분당보다 더 빨리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더 빨리 될 수도 있죠. 네, 그건 뭐 모르는 거니까. 근데 수지의 가장 큰 단점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나마 여기 수지구청역 주변은 그래도 좀 정리가 좀 잘 돼 있잖아요. 그쵸? 네모 반듯하고. 좀 단점이 수지는 뭐 요런 데들 여기가 좀 문제가 좀 있어요. 딱 봐도 뭔가 되게 좀 어지럽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보면 길도 되게 좁고요. 그리고 길을 나가기도 좀 애매하고 주차도 되게 좀 어려워요. 용인의 좀 불명예 중에 하나죠. 뭐 난개발이라고 예전에 들어보셨나? 아직도 그 여파가 좀 남아 있어요. 요렇지 않고 광교처럼 깔끔하게 이렇게 개발을 했으면 지금 수지 금액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대형 평수로 많이 짓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좀 약간 좀 계획해서 지은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인허가 받아가지고 그냥 막 개발을 한 거라서 네, 그런 점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수지에서 제일 좋은 단지들을 좀 꼽아보자면 이 성복역 초역세권이죠. 롯데몰 바로 앞이거든요. 롯데몰 좀 보여드릴게요. 이 롯데몰이 실제로 가보면 엄청 웅장해요. 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엄청 크죠. 네, 실제로 가봐도 상당히 큽니다. 여기가 좀 약간 중심지 느낌이 나요. 그래서 수지의 중심 같은 역할을 이 롯데몰이 하고 있어요. 이 롯데몰이 그런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복역 주변으로 좀 발전이 많이 되게 된 거죠. 롯데몰이 끼고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가 거의 뭐 대장 아파트 느낌이 좀 납니다. 네, 여기도 롯데캐슬이네. 동탄역도 롯데캐슬인데. 네, 그래서 저는 수지의 대장을 이 아파트를 꼽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평당가만 보면 광교 쪽의 아파트도 되게 비싸거든요. 여기 3,580이고 3,660이니까 그냥 평당가만 보면 여기가 조금 더 비싸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수지라고 잘 안 하거든요. 여기는 보통 광교라고 하니까. 네. 광교는 그래도 광교로 불러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물론 수지구이긴 한데 상현동이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상현동은 이름에 광교를 막 갖다 넣습니다. 상현동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여기는 광교가 아닌 것 같은데 네, 광교라고 많이 집어넣죠. 네, 그런 느낌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성복역 주변을 중심으로 제일 가격이 많이 비싸다. 특히 롯데캐슬 골드가 가장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복역 주변에 여기, 그리고 상현역 주변에 여기들. 네.
이렇게 조금 더 가면은 수지구청역 있잖아요. 근데 수지구청역에는 시세를 이끌고 있는 단지는 딱히 없어요. 네, 신축 단지도 없고 조금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옛날에 롯데마트였나?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없어지고 민간 임대로 들어왔었죠. 롯데캐슬 하이브엘. 이거 마피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그렇게 많이 전매가 되고 있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비싸게 분양되긴 했는데 이제 여기가 들어오면 수지구청역에서 일단은 뭐 제일 비쌉니다. 하지만 여긴 민간 임대니까 일반 아파트는 아니니까 조금 차이가 있죠. 여기 제일 새 아파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는 만약에 재건축이 이렇게 다 되면 여기에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원가 이미 많고 신분당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신분당선 되게 좋아하는데 신분당선 근처에 있고 여기 이렇게 다 새 아파트가 진짜로 다 올라간다면 요 주변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일시적이겠지만 분당 외곽 지역보다 가격이 좀 비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고 하나 더 가면은 분당에서 가장 가까운 동천역 주변이거든요. 근데 동천역 주변 보면은 뭐 약간 좀 되게 휑하죠. 여기 약간 좀 물류창고 이런 거 있던 데였는데 여기 갑자기 덩그러니하고 갑자기 생겨버렸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공장지대 같은 느낌? 네. 요런 약간 공장 느낌 나죠. 여기 뭐 모델하우스죠. 이편한 세상, 뭐 플랫폼 시티. 네, 요런 느낌입니다.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되게 비싼 동네인데 동천역 주변이니까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땅값 비싼데 물류창고라니 공장이라니 조금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규모 개발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땅을 갖고 있어도 여기 막 평당 뭐 몇천만 원에 팔 수 있다고 치면은 1000평만 돼도 뭐 몇백억씩 되고 하는데 팔고 싶지 않을까요? 네. 그냥 부자 되는데 아마 여기는 좀 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뭐 뇌피셜입니다. 제가 뭐 어디서 뭐 정보 들은 거 그런 거 없고 근데 이렇게 땅값 높고 저밀도 개발된 데는 다 개발이 나중에 고밀도 개발이 다 되더라고요. 지적도 보면은 약간 일반 상업 지역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뭐 지구 단위 계획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안 찾아봤거든요. 복합단지 도시개발. 역시 뭔가 있죠. 네.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뭔가 여기 이렇게 개발이 좀 될 것 같아요. 그쵸? 아까 딱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물류센터 있고. 개발이 될 것 같긴 한데, 2015년에 나왔던 것 같긴 한데, 네, 이쪽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쵸? 동천역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자족 플러스 상업기능 지역 중심지 조성. 이게 좀 필요해 보이긴 하거든요. 동천역 주변으로 해서 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계획안이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차기 용인 시장이 여기를 뭐 좀 개발하거나 할 수 있겠죠. 플랫폼 시티랑 같이 개발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용인은 개발할 때가 하도 많아가지고 여긴 좀 밀리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살짝 드네요. 네, 하여튼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 물류센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고밀도 개발되면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신축이라서 이쪽이 좀 비싼 편입니다. 여기에 있는 센트럴 자이랑 여기에 있는 레미안 이런 건 한 10억씩 되는 거죠. 네, 84 기준으로 해서 10억씩 되는 아파트가 동천역 주변이라고 좀 말하긴 뭐하지만 좀 멀죠. 그래도 이쪽에서는 여기가 좀 비싼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신축이라서 여기보다 역에서 더 멀긴 한데 그래도 좀 가격이 더 비쌉니다. 상대적으로 신축이니까. 신축 아파트가 워낙 좋잖아요. 수지구청역 주변에는 새 아파트가 없고 나중에 들어온다고 해도 뭐 요건데 민간 임대니까 약간 좀 애매하고요. 네, 그래서 현재는 성북역에 있는 롯데캐슬이 좀 제일 좋은 단지이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비싼 단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요 동네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지 위주로 좀 보도록 할게요. 꽤 많이 나왔거든요. 여기는 수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기본이 막 40평, 50평, 60평 막 이렇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40평이 아파트가 40평이구나 이게 아니라 실평수가 40평입니다. 한 50평 정도 되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만 해도 뭐 이렇게 나오죠. 두 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비싼 거부터 볼까요?
19층 3호. 층 좋네요. 실평수가 36평. 괜찮고요. 매각 명세서 보고 조사된 임차 내역 없으니까 권리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네, 괜찮고 좋은 물건이고요. 19층이고 뭐 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118.92 얼마 정도 하나 볼게요. 매매가로 보면은 12억 정도 호가가 나와 있고요. 실거래가도 대략 12억 정도. 와, 요때 9억 6,500인데 이거 약간 특수거래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2층이라서 싸게 팔았을 수도 있고 이 정도면 너무 쌌던 것 같은데 3월 때 가격보다도 훨씬 쌌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대략 시세는 한 12억 정도, 11억 5천 정도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저가는 놀랍도록 저렴하죠. 9억 1천만 원. 이 가격에 받을 수 있으면 완전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평수가 46평이거든요. 평수 되게 좋잖아요. 그쵸? 평수도 되게 좋은데 매매가는 이 정도 되고 전세가가 한 9억 정도. 전세가 9억인데 꽤 비싸네요. 전세가. 왜 이렇게 비싸지 전세가? 6억 6천, 9억, 7억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하여튼 비쌀 때는 9억 5천까지 했네요. 그러니까 요즘에 전세가 뭐 갱신도 있고 옛날에 쌀 때 했던 거 갱신한 것도 있고 비쌀 때 한 것도 있고 뭐 요즘에 또 내려간 것도 있고 해서 전세가가 요지경입니다.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대략 한 8억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8억 정도로 보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매매는 한 보수적으로 보면 한 11억, 호가로 봤을 땐 한 12억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충해서 매매 시세는 11억 5천?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전세는 대략 한 8억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평수는 한 45평 정도 되니까 평수 좋죠. 이렇게 된다. 구조도 좀 봐야죠. 구조가 어떤지 좀 구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구조가 좀 특이하네요. 제가 좋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방 4개인 것도 좋고 뭐 화장실 2개인 거 그리고 뭐 여기는 다용도실인 것 같은데 되게 넓죠. 뭐 그런 건 다 좋은데 여기 아무래도 좀 옛날 아파트다 보니까 구조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구조는 평수는 좋은데 평수는 한 46평 되는 것 같아요. 46평이 이런 구조는 사실 솔직히 좀 아쉽습니다. 한 50점 정도? 50점에서 60점 정도. 구조는 좀 많이 아쉬워요. 좋진 않다. 그래도 뭐 실제 살아보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좋지도 않다. 마통풍 구조가 아니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평수가 큰 게 장점이긴 하죠. 46평이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빛마을 레미안 이스트팰리스 3단지였습니다. 관심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천역까지 걸어서 다니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대략 한 11억에서 뭐 10억 후반대에서 11억 정도에 낙찰받으면 상당히 좋은 가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여기 하나 더 있었죠? 조금 더 상대적으로 싼 거. 이게 왜 상대적으로 더 싼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거기 같은데 좀 차이가 있나? 여기가 뭐 1단지, 2단지, 3단지 있잖아요. 3단지가 초품화라서 그런지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그죠? 단지도 더 크고 여기는 885세대, 460, 420 해서 가격은 3단지가 좀 제일 비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평수가 되게 크네요. 면적 한번 볼게요. 실평수 기준으로 129.7 제일 싼 거 보면은 전세는 아예 거의 없는 것 같은데 11억 8천만 원. 가격은 거의 비슷하네요. 아까랑. 요게 구조가 좀 낫네요. 3단지보다 개인적으로는 이 구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까는 방이 여기서 딱 막아가지고 그죠? 근데 기둥인가? 기둥이면 별로 안 좋고 아일랜드 식당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기둥인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기둥이면 좀 별로죠. 마통풍 구조에 방 4개 드레스룸 넓고 이런 건 괜찮아요. 화장실 2개고 뭐 구조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만약 기둥이면 좀 안 좋고 만약에 아일랜드 식당이면 좋은 것 같아요. 뭔지 잘 모르겠네요. 약간 기둥 느낌도 살짝 나는데 여기가 실선으로 굵은 실선 안 돼 있는 걸 봐서는 아일랜드 식탁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뭐 내부 사진 나온 거 있나? 내부 사진 잘 안 나오더라고. 판상형이니까 네 좋네요. 기본형 보니까 기본형에는 이게 없잖아요. 그렇죠? 기둥이 아닙니다. 아일랜드 식탁입니다. 그러면 한 80점 주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구조는 한 80점. 마음에 든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평수도 50평 정도 되거든요. 한 49평. 평수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이렇게 4베이에다가 뭐 이렇게 보면 5베이죠. 5베이에 이 정도 평수의 5베이가 흔치 않거든요. 네. 여러모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방들이 전부 다 남향을 보고 있고, 거실도 남향 보고 있고, 네, 이렇게 부엌이랑 마통풍 구조도 되게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평수가 있어서 거실도 상당히 넓게 빠졌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면적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큼직큼직하고 구조가 괜찮을 것 같아요. 단점이 있다면 세대수가 좀 적어요. 460세대. 뭐 나쁜 편은 아닌데 그래도 약간 아쉬운 부분은 좀 있어요. 네. 관리비는 평수가 있으니까 34만 3천 원. 2010년식. 그래도 수지에서 이 정도면요. 상당히 좀 최근 연식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13년밖에 안 됐잖아요. 아주 새 아파트, 거짓말 약간 못해서 네, 새 아파트라고 말할 만하죠. 전세에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는 한 7억 3천 정도, 하나밖에 거래가 안 됐네요. 전세가 좀 거래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전세 물건이 없고, 물건이 없으니까 우리 거 내놓으면 이걸 낙찰받아서 내놓으면 잘 나갈 여지는 있겠죠. 네, 뭐 조사된 임차 내역 없으니까 권리적으로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한 50평 정도 되는 한빌마을 레미안 이스트 팰리스 1단지였습니다. 네, 층은 4층. 층이 좀 아쉽네요. 네, 층까지 생각하면 3단지가 나은 것 같고, 구조는 1단지가 나은 것 같고, 네, 판단은 본인이 직접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둘 다 괜찮은데 세대수 많은 데가 좀 유리한 점은 있으니까 한번 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가보시고 눈치를 샥샥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 들어요. 네, 이거는 상현동이고요. 네, 상현동 성복역 리버파크라는 곳이거든요. 네, 간단하게 보고 가죠. 뭐 84입니다. 84. 84. 수지의 84가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대형 평수가 더 많아요. 임차 내역 없으니까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고, 84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98년식이고요. 700세대. 세대수 괜찮네요. 84로 두 가지밖에 없고, 네, 귀한 소형 평수네요. 수지에서 상당히 귀해요. 전세 놓기 좋겠죠. 탑층이 6억 5천만 원. 탑층 아닌 데가 17층, 로얄층이네. 한 6억 8천만 원 나와 있고요. 구조는 뭐 그냥 그렇습니다. 뭐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매매가 한 6억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죠? 보수적으로 6억 보면 될 것 같고, 전세는 보수적으로 한 4억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3억 후반에서 4억 정도. 6억 2천, 뭐 3억 8천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내가 매수한다.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네. 이걸 내가 매수한다고 치면은 6억 정도에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6억에. 시세가 한 6억 초반대 정도 되니까 6억에 사면 완전 괜찮은 가격인 것 같고, 5억 후반대 혹시 되면 완전 대박이죠. 그 다음에 전세는 약간 수리 좀 하면 4억 나올 것 같고, 수리를 조금만 하면 한 3억 8천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럼 갭이 2억 2천 정도잖아요. 가격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위치나 이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복역 리버파크 아파트 700세대. 초등학교 어딨어?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좀 너무 여기 좀 큰 길이거든요. 큰 길 건너야 되나? 상현초로 가나? 네. 어디로 배정받나 한번 보겠습니다. 상현초등학교로 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큰 길 건너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가깝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현초등학교 여기잖아요. 이렇게 가니까 뭐 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한번 카카오맵에서 찍어보겠습니다. 16분. 조금 멀죠. 네, 초등학교 16분이면 약간의 압박이 있잖아요. 그죠? 아침잠 10분이 되게 귀한데, 네, 그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다 좋을 순 없으니까. 그래도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긴 한 것 같습니다. 수지에 6억 가격은 좋은 것 같아요. 네, 한번 관심 있으면 조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층은 몇 층이었지? 10층. 10층 층 좋네요. 네, 1008호 상현동 성복역 리버파크였습니다.